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이야기는요, 마치 고요한 새벽에 라디오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독백처럼 시작해볼까 합니다. 코딩의 코자도 모르던 58세의 한 전략기획자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AI를 만나고 또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아주 진솔하고 날 것 그대로의 기록입니다. 혹시 지금 새로운 시작 앞에서 주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진짜 특별한 위로와 묵직한 통찰을 전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분의 치열했던 삶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20억. 화면에 보이는 이 엄청난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저자가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무려 3번이나 달성했던 연매출입니다. 와, 솔직히 누군가는 이 숫자를 보고 와, 완벽하게 성공했네. 이 정도면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겠구나 하실 겁니다. 그쵸?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속아 넘어가는 그 궁극적인 성공이라는 이름의 환상입니다. 방금 본 그 20억이라는 화려한 숫자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새벽 2시 17분 그가 텅 빈 방에서 자기 자신에게 남긴 카카오톡 메모에는 아주 극명한 대비가 담겨 있습니다. 불 한 장에 게으름 그리고 새벽 2시. 참 뼈아픈 고백이죠. 겉보기엔 화려했던 매출,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건 결국 텅 빈 통장이었고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만들었던 깊고 깊은 개인적인 좌절과 두려움이 이 짧은 한 줄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새벽 2시의 무너짐입니다. 결국 벤처 사업을 접은 후 그는 이커머스 시장으로 뛰어듭니다. 건강즙을 직접 상자에 포장하고 테이프를 붙이고 배송하며 말 그대로 온몸으로 부딪혔죠. 그런데 여기서 월 매출 1,000만 원이라는 거대한 벽에 탁 부딪히고 맙니다. 포털 사이트나 쇼핑몰에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광고비를 쏟아부어도 이상하게 수익은 오히려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맹목적인 광고,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만으로는 절대 이 한계를 넘을 수 없구나. 그걸 아주 뼈저리게 온몸으로 느낀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니, 왜 나는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하는데 내 손에 남는 돈은 하나도 없지? 잠 못 이루던 그 수많은 새벽마다 그를 괴롭혔던 이 절박한 질문.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단순히 당장 얼마를 버느냐에만 매달리고 어떻게 단단한 구조를 만들 것인가를 놓쳐버린다면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그건 결국 파도 한 번에 쓸려갈 모래성이라는 걸 말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그의 개인적인 처절한 무너짐은 한 세대의 회복력과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토록 힘들게 지나온 2020년 코로나 팬데믹까지 수차례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오히려 그 무너지는 것에 익숙해진 덕분에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온몸으로 체득한 겁니다. 이 단단한 회복 탄력성이야말로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거대한 AI라는 파도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튼튼한 기초 체력이 된 거죠. 이건 비단 50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독한 취업난과 팬데믹을 맨몸으로 버텨낸 20대, 30대 여러분 역시 이미 이 강력한 무기를 마음속에 장착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파트, 코딩 모르는 자의 역설입니다. 자, 코딩 언어라고는 정말 단 한 줄도 모르는 그가 클로드 같은 AI 도구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듯이 코딩을 하는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라는 걸 시작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우프냐면요. 새벽 3시 32분 코딩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까는 것조차 너무 막막해서 혼자 끙끙대다가 스스로 설치 가이드 PDF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새까만 터미널 화면에 커서만 껌뻑껌뻑 하는데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화면만 쳐다보고 있던 이 눈물겨운 고군분투가 바로 그의 인생 첫 AI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코딩을 모르는 자의 역설이 기적처럼 발생합니다. 코딩의 규칙을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술에 대한 어떤 얽매임이나 두려움 없이 마치 사람한테 말하듯 아주 자연스럽게 AI에게 나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것 좀 만들어줘 라고 말을 걸 수 있었던 겁니다. 진짜 기술자가 어떤 코드로 어떻게 구현할까를 고민할 때 30년 경력의 이 기획자는 오로지 자신의 짬바이트, 그러니까 경험을 믿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 본질에만 집중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같은 AI 시대에 단순한 기술보다 직관과 기획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파트, 오직 인간만이 질문을 만든다. 14개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잠 못 이루는 밤마다 꾹꾹 눌러 써내려간 2800줄의 메모. 그 치열하고도 고독한 고민 끝에 그가 도달한 깨달음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AI는 답을 만들지만 오직 인간만이 질문을 만든다. 코딩 언어를 달달 외우는 게 경쟁력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알고 전곡을 찌르는 진짜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 그것이 앞으로의 세상에서 살아남을 진짜 경쟁력이라는 아주 묵직한 선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AI한테 기획서나 보고서를 써달라고 하면 정말 불과 30분 만에 기가 막힌 결과물을 쫙 뽑아냅니다. 데이터도 완벽하고 논리도 흠잡을 데가 없죠. 그런데요, 인공지능은 결코 경험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등줄기로 흘러내리는 그 차가운 식은땀, 돈 달라고 거래처에 전화할 때 손바닥에 축축하게 배어나는 땀,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들이켜던 그 독한 소주의 쓴맛, 이런 인간 삶의 펄떡이는 체온과 진짜 고통을 기계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네 번째 파트, 경험이 무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수십 번 입사 지원에 떨어져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 흘려본 20대 취준생이든 인생의 숱한 파도를 다 넘겨온 60대 은퇴자든 상관없습니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긁어 모아 확률에 기반한 아주 차가운 정답을 내놓을 때 우리는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걸어본 그 축축함과 뼈저린 실패의 진짜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그 수많은 성공과 실패, 그 모진 시간이야말로 AI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프롬프트 재료이자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서 요즘 많이들 말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죠. 배경과 무대를 세팅하고 군더더기를 다 빼고 본질만 남긴 핵심 질문을 딱 던지고 AI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설계해 주는 것. 이건 단순히 키보드를 빨리 두드리는 컴퓨터 기술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깊게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사회의 복잡한 맥락을 꿰뚫어보는 아주 깊은 통찰력의 결과물인 거죠. 저자는 자신이 가진 이 다분히 인간적인 공감 능력을 장사에, 그러니까 이커머스에 곧바로 적용했습니다. 고객이 밤마다 느끼는 피곤함과 불안을 먼저 딱 짚어주고 맞아요, 많이 힘드시죠? 하고 공감한 뒤에 이 즙을 마시고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게 만들었죠. 단순한 액체 상태의 건강즙이라는 물건을 판 게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는 제발 개운하게 눈을 뜨고 싶다는 그 절실한 감정과 기대감을 판 겁니다. AI가 아무리 시장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해도 밤잠을 설치는 고객의 그 헛헛한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어루만지는 이런 글은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직 살아 숨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렇게 그는 내 시간과 체력을 갈아 넣어서 돈과 맞바꾸던 고된 노동의 한계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가는 시스템의 세계로 넘어갔죠. 예전에는 내 몸이 부서져라 박스를 접고 테이프를 감았다면 이제는 100명의 AI 직원들이 24시간 365일 쉬지도 않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데이터를 긁어오고 코딩을 하는 자동화 구조를 짜버린 겁니다. 내가 곤히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주는 시스템. 정말 인생을 바꾼 엄청난 변화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100명의 똑똑한 AI 직원을 거느리고 있어도 결국 사장은 인간이어야 한다. AI가 아무리 빛의 속도로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대체 이번 달엔 어떤 영상을 만들 건지, 우리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할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는 건 결국 인간,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AI에게 선택당할 것인가? 이제 우리 모두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기술의 교차로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AI에게 선택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주도적으로 AI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잘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기술에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온몸으로 부딪혀 얻어낸 그 귀한 삶의 경험들을 날카로운 무기 삼아 당당하게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쥐고 흔드는 주인이 될 것인가? 이제 그 결정권은 온전히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58세 늦깎이 기획자의 치열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위로이자 아주 명백한 진실입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려는데 내 나이가 너무 많아서 혹은 내가 최신 기술을 너무 몰라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묵묵히 버텨내며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이미 이 시대를 위한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속의 두려움을 가만히 내려놓고 AI를 향해 여러분만의 멋진 질문을 던져보시길 응원합니다.